안녕하세요. 아침 공부 이찬영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헨리 레디거의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라는 책을 계속 읽고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고 나눌 부분은 제 7장이고요. 꾸준한 노력은 뇌를 변화시킨다는 부분인데 그 중에 211페이지에서 224페이지까지입니다. 어떻게 이제 공부하면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내용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들이 있는데요. 큰아들은 영어를 곧잘 해요. 그런데 이제 저와 비교해 보면은 저는 아들보다는 영어 단어를 분명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를 공부한 시간이 훨씬 더 많죠. 네, 그래서 단어들은 더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을 실제로 만나면은 입이 얼어붙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레터나 뭐 무역 서신 같은 것들은 대충 이렇게 쓰는데요. 그러나 그걸 말로 즉각에서 하라고 하면은 잘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들은 외국인을 만나면은 큰 부담 없이 하고 싶은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썩 훌륭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런 차이가 나는 원인은 단 하나죠.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원어민과 어울려서 대화할 기회를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럴 때마다 이제 외국 사람들을 피했죠. 원인은 그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또 중국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중국어를 하는데요. 중국어라면 상황이 또 다르죠. 저는 중국에서 실제로 거주한 것만 이제 16년 가까이 살았고요. 그리고 또 이럭저럭 중국과 인연 맺은 걸 생각하면은 거의 뭐 30년 가까이 됩니다. 이제 전공할 때부터 시작하면. 그래서 중국어를 뭐 자연스럽게 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중국어로 강의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제가 이 중국어는 되고 영어는 안 되는 이유는 중국어는 이미 저에게 습관적인 행동이 됐기 때문이고요. 영어는 그 지식 차원에 머물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언어라는 거는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미처 뭐 어순 따지고 문법 따지고 그렇게 할 겨를이 없이 필요한 순간에 자동 발사돼서 나와야 그래야 이 말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내가 하려는 말은 당신이 보고 싶었다 라는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먼저 한국어로 생각한 다음에 지식 수준에 머물고 있는 영어 단어들, 그런 어법들을 끄집어내서 그것들을 조합하고 그래서 말을 뱉으려고 하니까 이 말에 지연이 생기고 버벅대다가 그냥 끝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을,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말은 내가 보고 싶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상황이 오면요 그냥 자동 발사되어야 되는 거죠. 영어라면 예를 들어서 What I am trying to say is I missed you 라고 발음이 좀 그렇지만 이렇게 바로 직역이 돼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용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하려는 말은 이라는 그 문장에 해당되는 영어 What I am trying to say is 이런 말이 내 뇌 안에 완전히 박혀 있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생각 없이 툭 튀어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습관적인 행동으로 뇌 안쪽에 있는 기저핵에 박혀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책에서 기저핵은 안구 운동과 같은 무의식적인 행동을 통제하는 영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지식이나 기술, 특히 운동 기술이나 연속적인 과제를 오랫동안 훈련하고 반복하면 그것이 이 기저핵이라는 영역에 기록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어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말은 내가 보고 싶었다 라고 그런 말을 해야 될 상황이 오면은 所以我要给你说的是라고 그렇게 바로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을 이미 중국인과의 수많은 대화 경험을 통해서 청킹 단위로 뇌의 기저에게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 없이 바로 튀어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어 같은 경우는 이런 선경험과 훈련이 없기 때문에 즉각 말을 뱉지 못하는 거죠. 좀 전에 제가 청킹이라는 CHUNKING 라고 하는데요. 청킹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을 책에서는 덩이짓기, 정보를 의미 있는 묶음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 상황에 되면은 상황과 그 언어를
그 행동으로 묶는 그런 단계를 말하는 거죠. 사실 이제 모든 종류의 스포츠도 이런 기제를 갖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대할 때, 상대방과 경기를 할 때, 경기를 통해서 이겨야 할 때, 뭐 순간순간 고민하면서 새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이제 본능적인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어떤 지고 이기는 것은 사실은 다양한 어떤 기술보다 평소에 줄기차게 연습해서 조건 반사적인 그런 행동이 된 한두 가지 그런 기술에 의해서 그 승부가 판가름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그 사람의 이제 필살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술의 고수는 이런 필살기를 한두 가지 갖춘 사람입니다. 그것들을 아주 숙달하게 잘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라고 그 사람의 필살기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전략을 충분히 분석하고 다 상대방을 알고 그 사람과 대처를 함에도 불구하고 워낙 그 필살기가 강렬한 거예요. 알고도 그래서 당하는 거죠. 대책을 세우고도 눈뜨고 당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의 필살기라고 하는 거죠. 상대방도 대책을 세우고 그 필살기를 연습하고 그리고 그 필살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지만 이 고수만큼 연속적인 운동 동작과 인지적 행위를 한데 묶어가지고 단일한 절차로 신속하게 방어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당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학습이 지식을 행동으로 끌어내리는 역할로까지 연결되게 하려면 책에서 줄곧 얘기하는 인출 연습, 간격 두고 복습하기, 그리고 시험 보기 등의 지혜로운 행동 전략이 이제 필요한 거죠. 방금 전에 제가 학습 전략이 아니라 행동 전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행동만이 더 숙달된 행동을 만든다고 합니다. 학습이 아니라 그래서 행동해야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눈으로 보고 마는 것, 그리고 입으로 읽고 마는 것은 학습의 반쪽짜리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그것을 행동으로 연결시켜 봐야 비로소 이제 내 것이 된다는 거죠. 행동으로 연결시킨다는 것은 언어 학습에 있어서 실제로 뭐 외국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본다거나 그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서 내가 그 언어를 구사해 본다는 그런 것들이고요. 또 책을 읽는 것도 그냥 눈으로 읽고 이해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언어로 글로 써보는 것, 또는 이렇게 강의를 한번 해보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좋은 행동 전략인 거죠. 그래야 기저에게 그 지식들이 박혀서 필요할 때 비슷한 상황에 동일한 환경 가운데 처했을 때 바로 그냥 그 필살기처럼 그 지식들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지식들을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내 것이 된 내재화된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다행인 것은 우리 뇌는 놀라울 정도로 가소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플라스틱. 이렇게 원하는 대로 그리고 훈련하는 대로 뇌가 변화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뇌는 굳어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받아들인 양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한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잘 배우고 학습하면 우리 뇌는 그에 맞게 확장되고 정교화되고 그리고 엄청난 능력을 또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효율적인 학습으로 잘 준비하면 우리 성인들에게도 후반전을 살 때 또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떻게 배울 것인가 제7장 꾸준한 노력은 뇌를 변화시킨다라는 부분의 챕터의 일부분을 좀 같이 나눠봤는데요.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 반복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이 지식을 행동으로 끌어내리는 역할로까지 연결되게 하려면 인출 연습, 간격 두고 복습하기, 그리고 시험 보기 등의 지혜로운 행동 전략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행동 전략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만이 더 숙달된 행동을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행동으로까지 나아가는 학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눠보고요. 또 다음에는 나머지 부분들을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공부 이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